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국갤럽 등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그 여론조사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론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걸 그대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67%까지 나온다라고 하고, 그다음 민주당의 지지율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의 2배를 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는 걸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말이죠. 중도하고 헛발질하고 그리고 집토끼 다 버리고 산토끼 찾으러 갔다가 정말 집에 있는 토끼 다 도망간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힘이 지도부가 분열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소리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회의를 가진 그야말로 실망한 그런 보수층이 떠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이죠. 하루에도 12번씩 국힘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탈당해버릴까? 그리고 국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버릴까? 너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리고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그냥 다 모든 것이 싫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제가 누구 좋으라고 우리 국힘당을 떠나느냐, 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저도 하루에 말이죠. 10번씩 이 국힘에 대한 실망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정말 국힘을 떠나고 새로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가 국힘에 문제가 있다는 걸 벌써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국힘에 그 썩어 빠진 고인물들을 모두 빼내야 된다. 그리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 기회를 놓치고 여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힘이 문제가 생겼던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우리가 3번 연속 졌습니다. 그것도 완패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말이죠. 2024년, 2020년, 2016년 전부 진 겁니다. 그것도 갈수록 더 완패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보수가 참혹한 패배를 당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선거도 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4년 선거 같은 경우 우리가 여당이었어요. 우리가 여당인 상태에서 그렇게 참혹한 패배를 당했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여당이 항상 이겼거든요. 선거는 여당이 더군다나 정권 초기에 그 총선을 하면은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직권 프리미엄, 그 직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가면 승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참패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정말로 한탄할 만한 건 뭐냐? 이재명이 말이죠. 친문을 쳐낸다면서 완전히 친문을 갖다가 행사시키고 그리고 친명만 행세하는 이상한 공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한 공천은 대개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패를 한 거예요. 거기에 사실상 이재명 변호인이라든지 정치 알아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갔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웬만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납을 해버린 겁니다. 헌납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한동훈이라고 하는 시대의 그 배신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무능화가 나타나서 그렇게 정치를 말아먹은 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말이죠. 한동훈은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예요. 그렇게 말아먹은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배신자 그거 가지고서 자기가 배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무능력자야. 그러니까 배신자 이전에 쟤는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무슨 정치를 한다고 입만 나불거립니까? 맨날 좋은 정치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셀카 하나 찍고 그 정치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연예인 짓 하다가 다 말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를 떠나서라도 한동훈 같은 데는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애를 갖다 우쭈쭈 하는 애들은 지금도 그 애들이 바로 엔치파도스야. 그러니까 조갑제라든지 이런 애들이 한동훈을 우쭈쭈 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을 우쭈쭈 하는 이유를 물어봅시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배신자가 아니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한동훈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보여줬습니까? 걔가 어떤 정치적 역량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정책 역량이라고 하는 건 비전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죽하면 말이죠. 진 커밍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론조사를 믿지는 않지만 뉴스를 볼 때마다 국민의 힘에 대한 분노가 더 끌어오른다. 국민의 힘에 대한 분노.
자신들의 강력한 지층을 버리고 전략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세력을 잡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한국에 중도라는 것이 있기는 하냐. 자유우파와 윤어게인을 먼저 손절하고 보수 진영을 분열시킨 쪽이 국민의힘이면서 오히려 윤어게인을 향해 분열을 주장하는 프락시라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더 놀라웠다. 지들이 분열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다 말아먹고 나서는 오히려 말이죠. 윤어게인 세력을 갖다가 프락시라고 하고 이게 바로 문제다는 겁니다. 배신은 자신들이 먼저 해놓고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은 이재명 세력의 특징인 줄 알았는데 일부 장동혁 지지자들까지 그런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며 매우 큰 실망감을 느꼈다. 유튜버들이야 장동혁과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콘텐츠가 유지되는 구조이니 그럴 것이다. 그러나 보수 국민들까지 배신당한 분들을 쏟아내는 윤어게인에게 프락치라고 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거리에 나갔던 윤어게인들은 절박했다. 이들은 장동혁 대표를 신뢰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먼저 바꾸며 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최소한 이들이 배신감을 추스릴 시간은 기다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장동혁 대표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보수를 분열시키는 세력들이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지금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의 보수 진영을 대표할 정치 세력 자체가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고 봐야 된다. 이제 구조는 정당 간 경쟁이 아니라 시민과 정치권의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당 지지를 넘어 보수 시민들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 시민단체를 만들고 그 힘으로 결집해 국민의힘에 압력을 가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두 명의 의원이 개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다. 국민의힘의 병폐는 개별 정치인이 해결하기에는 뿌리가 너무 깊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한국의 양당 체제에서는 신생 정당이 살아남기조차 어렵고 결국 표를 분산시켜 상대 지정만 돕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보수 국민들이 더 많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등록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시민 세력이 막강하게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죠. 우리가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민들이 당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장동혁 대표를 개인적으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그가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자신들을 지지해온 국민과 단절한 정치인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보수 시민들이 뭉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할 때다.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 어쩌면 10년 그 이상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치권이 전반이 부패하고 자유민주주의가 그 기반조차 흔들릴 때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민이 움직일 때 비로소 시대가 바뀔 수 있다. 이제는 어쩌면 아직 등장하지 않은 또 하나의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인물을 기대를 할지도 모르겠다. 자, 이렇게 이제 진 커밍스를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국민의 힘에 대한 어떤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 정치권은 너무나 지금 썩어 빠져가지고 어떻게 단 시간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을 또 버리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당, 그건 또 쉬운 일이 아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우리 당원수를 더 늘리고 그 사람들이 시민 세력으로 결합해가지고서 그야말로 국민의힘을 우리가 장악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당대표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당대표를 반드시 찾아야 돼. 그것이 장동혁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면 좋겠어, 사실은 이제. 어쩌면 말이죠. 지금 마틴 루터 킹을 얘기하는데 정말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새로운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그야말로 국민의힘을 갖다가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박정희식 개혁 같은 거, 그야말로 한순간에 혁명적 개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꿈꿔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원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주위 사람들 더 많이 가입해 가지고서 국민의힘을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를 떠나서 확실하게 장악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강실업 TV도, 강실업 변호사도 거기 앞장서겠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